결국 시간에 기대는 것이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 나가는 것이 이제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제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에 할애를 하면은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이 로드맵을 꾸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달물결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 채널은 좀 그래도 평범한 어떤 뭐 직장인 분들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시고, 근데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뭐 부자가 돼서 아니면 최소한 뭐 경제적으로 뭐 힘들지는 않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도 이제 보실 것 같은데,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시간에 기대는 것이죠.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리를 가지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 나가는 것이 이제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본업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아니면은 부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어떻게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그런 쪽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제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에 할애를 하면은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이 로드맵을 꾸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미국 주식도 보면은 네. 뭐 주 단위나 뭐 월봉 뭐 이렇게 보면은 네. 편안하게 좀 올라가는 느낌인데, 일로 보면 막 왔다 갔다 막 하고 막 중간에 뭐 10%씩 빠지고 15% 빠지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믿고 한 15년이라는 건 어찌 보면 엄청 긴 건데, 네. 1년 5개월도 아니고 이걸 네. 정말 확신을 갖고 간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남이 좋다니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뭐 네. 준비 과정이나 뭐 이런 거 있어야 될까? 뭐 본인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확신 가지는 건 뭐 네. 책이었나요? 뭐 공부였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확신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큼 이제 미국에서는 주식에 확신을 많이 갖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의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주식으로 되어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조가 앞으로도 10년, 20년 동안 계속 안정적으로 흘러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인데, 우리나라도 보면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믿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네. 미국에서는 주식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 조금 언급을 했었지만 미국이랑 한국이랑 전망을 봤을 때 미국에 투자할래 한국에 투자할래 하면은 그 앞서 언급한 이유들로 미국이 좀 더 전망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또 미국 국민들도 보면은 이 주식에 많이 큰 믿음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 시스템이라는 게 기업에서도 어떻게든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배당을 주려고 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직장인들은 또 연금의 일정 부분이 계속 그 네. 주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미국의 국가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한 주식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 그냥 궁금한 건데, 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금. 코인은 예. 잘 모르겠다면 예. 금은요? 금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금은 저도 왜냐면 금값이 예. 뭐 엄청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다들 금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예. 아니면 금을 조금 일부 섞을 생각은 안 했어요? 금 ETF? 예. 금을 어느 정도 섞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제 뭐 레이달리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뭐 이것저것 다 채권도 섞고 금도 섞고 하면서 안정성을 높이는 이제 포트폴리오들도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미국 주식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금을 어느 정도 섞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대신 금 자체가 이 가치를 환산하고 이 어떤 식으로 그게 우상향하는 거에 대한 기전이 저는 명확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안정화 목적으로, 그 안정화라는 거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존의 자산이랑 연동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예를 들어 뭐 금융 위기가 오는 경우에는 주식도 떨어지고 보통 부동산도 떨어지고 연동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랑 반대되는 어떤 자산을 섞는 거는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금은 예를 들어 뭐 금융 위기가 오거나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금은 이 반대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로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네. 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해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한다면 소수만.
네, 할 정도다. 그렇죠. 사실 그렇긴 하죠. 다른 자산이 불안하고 위험할 때 금이 부각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약간 일부 리스크 방어용으로 정도일 것 같아요. 그 결국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의 핵심은 본업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좀 투자는 하되 신경을 많이 쓰지 않겠다. 이 전략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시간 배분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본업을 거의 뭐 올인하고 일주일 아니면 뭐 한 달에 뭐 잠깐씩 이렇게 리밸런싱 한다 정도의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 초반에는 그래도 ETF도 그렇고 다 낯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주식은 예를 들어 성장주는 어떻게 흘러가고 배당주는 어떻게 흘러가고 채권은 어떻게 흘러가고 그 말씀드린 금 같은 것들도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걸 알려면은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할애해야 됩니다. 대략 한 1년 정도 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전략을 세우고 전략이라는 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이런 적립식으로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 능력을 갖춘다면은 그 이후에는 사실 저도 거의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 그 매번 뭐 일정한 시기에 넣는 건 아니고요. 뭐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도 활용은 하는데 어느 정도 그 시장에서 고평가되어 있냐 저평가되어 있냐 이런 것들도 많이 봅니다. 그 보조지표도 좀 보고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해서 네. 이런 것들도 보는데요. 상대 강도라고 해서 이제 보조지표 중에는 RSI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서 이제 과매도 됐냐 과매수 됐냐 이런 것들도 좀 보고 일봉 단위로 주봉 단위로 과매도된 지표들이 좀 보이면 그때 사는 편이고 이제 목돈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정말 필요할 때는 꼭 써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좀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 기간이 있으면은 보통 과매수 기간에 조금씩 빼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요. 그 지표 정도 어느 정도 설정해 두고 그때쯤 이제 그 차트는 계속 보죠. 주가 현황이나 보조지표나 공포 탐욕 지수나 이런 것들은 보는데 매매는 거의 안 하고 그 제가 충족시키는 그 기준이 됐을 때에만 어느 정도 모아놓던 돈을 좀 더 투자를 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은 거의 할애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뭐 한 달에 하루 이틀 뭐 그 정도라서 사실 그 외에는 그 본업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뭐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물론 애정도 갖고는 있지만 이 그것 때문에만 본업에 무조건 투자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평가 기준이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했을 때 본업에는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니까 네. 그런 거에는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 많이 할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를 전반적으로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네. 사실 사고 나면 뭐 레버리지도 쓰기도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미 사는 순간 한 2년에서 4년 정도 그냥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경을 잘 안 쓰게 되거든요. 신경 안 쓰니까 반대로 할 건 이제 본업이니까 또 대출도 갚아야 되니까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사는데 그게 어찌 보면 지금 ETF와도 약간 같은 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네. 종류는 다르지만 매일 쳐다보고 막 이러는 것들에서 이제 좀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또 장기 투자, 또 우상향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돈을 벌고 하는 게 아닌가. 개별 종목 살 때랑은 좀 ETF 사는 거는 확실히 좀 다르죠. 매일 아침에 막 확인해야 되고 막 잠 안 오고 이런 건 좀 덜한가요? 아, 예, 전혀 잠 잘 오고, 네. 예, 트럼프 얘기만 쳐다보고 있는 건가요? 오늘 트럼프 뭐 했나 이 정도만 보면 되나요? 왜냐면 일론 예. 머스크까지 신경 쓰면 너무 힘드니까. 아, 그렇죠. 트럼프 뭐 했나도 사실 저는 잘 안 잘 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마음 편하게 해야지 결국에 평범한 사람들은 돈을 예. 벌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투자금을 지속적으로 또 넣어줘야 되고 특히 뭐 빠지든 오르든 항상 또 돈을 넣어야지만 나중에 또 좋아지는 거니까 네. 결국에 저축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소비를 그럼 잘 안 하시고 버는 돈의 대부분을 지금 저축해서 투자에 넣고 계신 거예요? 사실 소비를 잘 안 합니다. 이제 뭐 물론 고정비가 조금 있긴 한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월세를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고정비로 나가는 비용이 조금 있고 사실 저는 무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뭐 명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명품도 없고 무력은 없는데 왜 돈은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아, 시간이죠, 사실. 아. 의대생 때 봤던 것들이 이제 그런 너무 시간이 없고 가정에 할애할 시간도 없어 보이고 그런 것도 그러면서 이제 개원을 하고 병원을 운영할 때에도 결국 돈에 쫓기냐 안 쫓기냐에 따라서 진료
태도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돈에 쫓기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시간을 어떻게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내 철학대로 진료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돈이라는 게 많으면 시간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돈을 모은다 하셨는데 그러려면 역설적으로 저축을 많이 해서 많이 투입을 해야 네. 돈을 많이 그리고 빨리 벌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지금 20대 후반이시니까 네. 친구분들 중에는 돈 많이 쓰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네. 막 지금 뭐 차 사고 막 명품 사고 하는 친구도 있고 여행 가는 친구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건 단순히 무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은 네. 무슨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은 뭐 좋은 차를 보든 물건이 좀 좋아 보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감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뭐 부럽거나 하지도 않고 애초에 그런 쪽에 끌리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면 친구들이 네. 너 좀 돈 좀 쓰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아, 예. 그렇다고 차도 뭐 좀 바꾸고 막. 아, 예. 지금은 소나타를 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그런 쪽으로 뭐 궁핍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쓸 때는 뭐 맛있는 거 이런 거 먹는 건 좋아하고 뭐 맛집 다니는 건 좋아하고 이래서 네. 먹는 거엔 좀 쓰는 편이고요. 아 근데 주변 네. 친구들이 보기에는 좀 적게 쓰실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아, 상대적으로 그쵸. 예, 뭐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네. 압박이나 힘든 점은 없는지. 예, 왜냐면 친구들도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씁니다. 어. 그 주변에 의사들도 보면은 물론 외제차 뽑는 사람들도 꽤 있고 뭐 이제 그런데 생각보다 다들 검소합니다. 예. 검소해서 뭐 제가 뭐 그렇다고 엄청 구두쇠 스타일 이런 건 아니라서 네. 이제 대부분 친구들이 쓰는 만큼은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주변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네.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면 이제 주변에 돈을 막 쓰는 분들이 있을 때 나 혼자 이게 돈 모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은 뭐 나는 커피 안 먹고 막 나는 네. 도시락 먹으려고 해도 막 주변에서 막 계속 나가서 뭐 먹자고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 이 저축이라는 건 결국에 네. 어찌됐든 간에 좀 남들과는 약간 좀 멀리 좀 고립되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외로움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없으세요? 왜냐면 나 혼자만 가는 길일 수도 있잖아요. 이 길이. 다른 친구들은 안 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외부에 흔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목표가 뚜렷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또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아, 이게 삶이 좀 무장하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 그 대학병원에 근무하면서 뭐 예를 들어 아침에 할아버지랑 뭐 음료수 주고받으면서 농담도 하고 이랬던 할아버지가 저녁에는 이제 돌아가셔서 수액 줄 있는 것들 빼갖고 그것들 좀 닦아내고 이런 것들이 또 인턴 제가 전공의 생활하면서 하는 일 중 하나였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인생에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준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다 보면은 이제 결국 엄청 화려하게 살고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인생을 충만하게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1분 1분의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주식 투자들도 이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투자든 뭐 자산이든 다 수단에 불과하고 그 수단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어떤 도구니까 어찌 보면 명확하게 좀 인생관 그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저희 채널에 보통은 그래도 한 40대 막 50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지금 20대 후반이시니까 어찌 보면 우리 채널에 지금 20대 분들도 보시거든요. 네. 이분들한테 어떤 지금 가장 이제 비슷한 나이대시니까 그 재테크나 아니면 어떤 뭐 조언 이런 거 해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분들도 진짜 미래가 되게 불투명하다고 많이 느껴질 겁니다. 저도 지금 미래가 되게 불투명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뭐 지금 뭐 직업이 좀 좋아 보이고 이런다 하더라도 결국 불투명합니다. 다들 네. 고민 갖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이거 다 고민하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씩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도 일어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갖고 있는 큰 무기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것들 그 시간을 좀 밀도 있게 그런 쪽에 쓰다 보면은 어느 정도 성과는 차근차근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아까 말씀해 주신 그 100배기 나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똑같이 이거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20대이신 분들은 한 80% 정도, 본인 시간의 80%는 진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뭐 직장이라든지 뭐 자격증 공부라든지 네. 확실하게 결과가 나오는 거. 이런 거에다가 시간을 쏟으시면 그리고 나머지 20%는 말씀하신 대로 신경 좀 덜 쓰는 투자에다가 해놓고 잊어버리는 거. 이렇게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까지 달물결 작가님 모시고 미국 ETF 중심의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어찌 보면 뭐 초보부터 뭐 고수까지 다 같이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단기적으로 막 돈 벌려고 하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단기간에 부자 되려고 하고 하는 분들이 또 반대로 또 힘들 그런 시기인 거를 또 보면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 잘 생각하셔가지고 투자에 좋은 판단하시고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물결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도 인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